안녕하세요. 모두의 안드로이드 유닛 3 텍스트 넣기와 버튼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유닛 3에서는요.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 창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를 추가해 보고요. 세 번째로 버튼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버튼에 동작을 넣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본 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유닛 2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본 창이 열립니다. 먼저 1번과 같은 상단에 우리가 만든 에뮬레이터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디버깅 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프로젝트와 안드로이드를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2번 왼쪽에는 프로젝트를 보여주고요. 리소스 매니저가 있고 구조를 볼 수 있는 쪽이 있고요. 3번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텐데 코드를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환경 설정을 보여주는 매니페스트, 그리고 리소스, 이미지와 XML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이들이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레이드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빌드를 합니다.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빌드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자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액티비티.자바라는 기본적인 자바 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XML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헬로 안드로이드를 만들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이라는 XML이 생기는데요. 그 XML 코드도 이곳에 4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고 있을 때는 그레이드 오른쪽 맨 끝에 그레이드를 볼 수가 있고요. XML 같은 코드를 볼 때는 뒤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핸드폰 모양을 보는 레이아웃 창이 있는데 거기서 디자인 모양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형태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만들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역 맨 아래쪽에는 코드를 빌드할 때 빌드에 대한 상태값이 나오고요. 디버깅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는 프로젝트에 포함된 폴더와 파일들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창이죠. 세 번째 창, 여기 왼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포함된 폴더와 파일들을 볼 수 있고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폴더명 옆에 회색 삼각형을 클릭하면 해당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와 파일들이 트리 모양으로 나열됩니다. 폴더에는 코드 파일과 리소스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은 기본으로 안드로이드로 표시됩니다. 안드로이드 옆에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창을 표시하는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 중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프로젝트 이름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이 모양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던 헬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형태로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로 바꿔서 보면요. 구조가 바뀌어서 프로젝트 전체 구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코딩할 때는 네, 프로그래머에 따라 다른데 안드로이드로도 보기도 하고요. 프로젝트로도 보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편한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자바라는 부분 아래쪽에 더블 클릭하면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코드가 열립니다. 메인 액티비티라는 부분이 기본 코드고요. com.example.helloworld라는 패키지명 아래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아래 드로어블이라고 해서 XML들이 있고요. 레이아웃 아래에 기본적인 XML 코드가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아래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XML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XML은 물음표 XML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인코딩 글자를 나타내는데 UTF-8이란 걸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니페스트라는 XML 이 꺽쇠 가로를 태그라고 하는데요. 태그로 시작되면 동일한 태그로 끝납니다. 끝날 때는 슬래시 하고 시작한 이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아래에 있는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을 살펴봐도 동일합니다. 메뉴에 XML이다 라고 하는 표기 부분이 있고요. 안드로이드 X의 constraint layout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 네, 안에 텍스트 뷰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끝날 때는 태그가 시작되고 끝은 표시를 한 다음에 똑같게 안드로이드 X의 constraint layout으로 종료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앱의 리소스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activity main.xml 파일을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열려 있죠. 열면 기본 창 오른쪽 편집기 창에 레이아웃을 수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 편집기가 표시가 됩니다. 화면을 조금 더 줄여 볼게요. 네, 오른쪽에 코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XML 보는 코드가 있고요. 창을 분할하는 스플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편집기인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왼쪽에 팔레트가 열려 있고요. 아래쪽에 컴포넌트 트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디자인 북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전이 4.0입니다. 헬프의 어바웃을 보면 오늘자로 버전이 올라갔어요. 2020년 6월 7일자로 올라갔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재가 책이 출간될 때 3.6.3이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약간 다른데요.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을 올리면서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1 버전이 구글에서는 벌써 준비가 되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4.1 버전의 코드명이 까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추가가 또 됩니다. 되면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오른쪽에 어트리뷰트를 닫아주면 네,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다시 열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디자인 편집기 레이아웃을 미리 보여주는 화면 오른쪽입니다. 디자인 방식과 네, 그리고 블루프린트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주로 왼쪽 것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팔레트라는 부분, 이 부분이 팔레트고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요소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화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다가 놓는 걸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고요. 컴포넌트 트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트리는 레이아웃에서 뷰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텍스트 뷰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속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밑에 텍스트 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에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가이드라인, 왼쪽으로 호리젠탈, 수평으로 모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호리존탈,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칼로 위치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달력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테이블 로우,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속성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스피너라든가 리사이클러 뷰, 리스트를 만드는 리사이클 뷰라든가 우리가 뒤에서 계속 다른 뒤 유닛에서 살펴볼 텐데요. 스크롤 뷰, 스크롤 할 수 있는 스크롤 뷰라든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뷰 페이저, 카드 뷰, 카드 모양의 카드 뷰, 내비게이션
뷰, 바탕 내비게이션 뷰, 툴바, 탭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용되던 레이아웃을 레가시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밑으로 따로 빼놨는데요. 옛날에 사용되던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든가 리스트 뷰라든가 탭 호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리사이클러 뷰라든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걸 없애진 않고요. 레가시 쪽으로 보내놨습니다. 살펴봤듯이 어트리뷰트 속성 쪽에서는 선택한 속성의 요소의 속성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여백이라든가 왼쪽 오른쪽 여백이라든가 레이아웃의 넓이 또는 높이 그리고 숨긴다든가 텍스트 속성 등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보기 코드에서는 편집기 화면에 XML로 작성된 코드가 보입니다.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면 앱 화면에 텍스트가 추가되거나 요소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코드 부분 설명하는 거죠. 분할 보기 스플리트에서는 코드와 디자인 편집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실행하지 않아도 XML상에서 코드가 한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디자인 편집기 화면에서 그럼 텍스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할 때는 텍스트 뷰를 사용을 합니다. 디자인에서 사용을 하고요. 코먼에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헬로 월드라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텍스트 뷰를 글자를 표시하는 걸 텍스트 뷰라고 합니다. 텍스트 뷰를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헬로 월드 아래쪽에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코먼에 텍스트 뷰를 선택을 했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 편집기에 가져다 놓는데요. 텍스트 뷰를 디자인 편집기로 드래그하면 해당 영역이 보시는 것처럼 가져다 놓으면 분홍색으로 변하죠.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된 텍스트 뷰가 앱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툴바에 있는 실행 아이콘 여기 플레이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실행을 하면 에뮬레이터가 떴던 걸 지난번에 한번 실습을 했습니다. 눌러서 해보겠습니다. 픽셀 2 API R 버전 요번에 나온 버전이죠. 버전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밑에 플레이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에뮬레이터가 뜹니다. 뜨는데 실행이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보시면 텍스트 뷰가 실행이 되지 않고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 때문에 여기 텍스트 뷰 두 번째 추가된 텍스트가 텍스트 뷰 2라고 됐는데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데요. 제약 조건 레이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뷰나 레이아웃과의 정렬 또는 연결 관계를 중요시하는 레이아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레이아웃을 사용하려면 다른 뷰나 레이아웃과의 제약 조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관계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설정하지 않아서 작업을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텍스트 뷰를 선택한 상태로 텍스트 뷰가 선택돼 있죠. 선택한 상태로 디자인 편집기의 툴바, 여기 툴바죠. 툴바에서 마법봉 여기 보이시죠? 마법봉처럼 생겼는데요. 마법봉 인포 컨스트레인트라고 합니다.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눌러주면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빨간 표시가 없어지고 자세히 보이세요?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화살표 관계가 생겼죠. 헬로 월드와 이번에 추가한 텍스트 뷰 사이에 화살표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떤 위에 거와 새로 추가된 텍스트가 어떤 관계, 어떤 제약 조건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컴포넌트 트리의 경고 표시가 빨갛던 경고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할 때 쉽게 연결을 하려면 마법봉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뉴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메뉴에서 런 앱을 눌러도 똑같게 실행이 됩니다.
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요. 실행되고 있습니다. 에뮬레이터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잘 뜨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여기 전원 버튼 있죠.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헬로 월드 밑에 우리가 방금 추가한 텍스트 뷰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을 만들고 버튼의 텍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버튼 있죠. 버튼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 빨갛게 떴죠. 제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법봉 눌러줄게요. 마법봉 누르면 네, 빨간 표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 버튼을 먼저 버튼이란 글자를 OK로 바꿔볼 거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있는 헬로 월드를 OK라는 글자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앱에 리소스 있죠. 리소스의 레이아웃 폴더 밑에 액티비티 main.xml을 보고 있는데요. 코드로 네, 코드로 갑니다. 코드로 가면 스플릿으로 봐도 되고요. 코드로 가면 이번에 추가한 버튼에서 안드로이드 텍스트에 콜롱 텍스트라고 한 부분에 버튼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 버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버튼에서 네, 버튼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여기를 OK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OK로 바꿔줍니다. OK로 바꾸면 오른쪽에 실제로 디자인에서 OK로 바뀌었죠. 네, 글자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여기 우리가 OK를 클릭을 했을 때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바꿀 건데요. 먼저 앞에 거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한 텍스트 뷰 2를 지울게요. 지웁니다.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도 됩니다. 우선 오른쪽 메뉴에 섰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딜리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면 제약 관계가 부서져 가지고 또 빨갛게 떴죠. 마법봉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XML로 가볼게요. XML로 가면 여기 있었던 헬로 월드 말고 원래 있었던 텍스트 뷰가 사라졌죠. 텍스트 뷰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밑에 있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밑에 텍스트 뷰와 OK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글자를 클릭을 하면 XML 부분이 표시가 됐다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버튼의 동작, 이 디자인과 자바 코드를 연결을 할 건데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 버튼에 동작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창, 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창에서 자바의 콤에 example 헬로 안드로이드 네, 패키지라고 해서 패키지 아래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C가 클래스예요. 프로젝트로 보면 .jav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파일을 엽니다. 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패키지명, 메뉴에 패키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라이브러리 개발하기 위한 코드 SDK를 사용하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SDK를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을 줄여서 SDK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위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런 걸 임포트라는 걸 사용을 해서 위에 선언을 해주고요. 아래쪽에도 관련된 걸 사용을 합니다. 퍼블릭이라는 걸 지시자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퍼블릭, 프라이빗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바에서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합니다. 이 클래스는 app compat activity라는 걸 상속받아서 extends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중괄호로 열고 중괄호로 닫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본적인 함수가 있는데요. protected void on create라는 그리고 가로를 열고 이 안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안쪽에 번들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네, save instance state라는 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얘는 다시 안쪽에서 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자바 코드입니다. 자동 완성된 거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save instance state가 안에서 다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set content view 이 자바 코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자바 코드에서 set content view라는 함수가 r.layout.activity 언더바 메인 XM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바 코드는 리소스의 아래 레이아웃의 레이어 폴더의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 정도까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현재 모든 걸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일어나는 동작을 넣기 위해서 13번째 줄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퍼블릭의 void 똑같게 타이핑 하시면 되세요. void send message view의 view라고 하고 중괄호 열고 네, 자동으로 중괄호 생겼죠. 엔터를 쳐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뷰 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추가된 뷰라는 클래스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 커서 있죠. 마우스 커서를 이 뷰라는 부분에 가져다 댑니다. 가져다 대면 어떻게 나오세요? 이렇게 android.view. 대문자 뷰 물음표 한 다음에 alt 엔터를 치라고 나오죠. 키보드로 네, 메시지에서 보여주는 대로 alt 엔터를 눌러줍니다.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맥 OS를 여러분이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옵션 엔터를 누르면 빨간색 글씨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집니다. alt 엔터를 누를게요. 누르면 느끼셨어요? 6번째 라인에 뭐가 추가가 됐죠. 안드로이드의 뷰에 대문자 뷰 클래스 화면을 표현하는 뷰 클래스가 추가가 된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사용해서 추가가 됐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만약에 키보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뷰에서 클릭을 하면요. 네, 이렇게 보이죠. 안드로이드 API 29 플랫폼에서 android.view를 네, 선언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클릭을 하면 네, 하면서 view.java로 갔어요. 이건 여러분이 타이핑한 게 아니라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뷰라는 클래스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발해 둔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 걸 따라가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네, 열린 걸 닫으면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탭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현재 메인 액티비티.자바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은 빈 껍데기입니다. send message라는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데요. 어떤 값을 넣으면 값이 튀어나오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안에다가 내용을 넣습니다. 내용을 파워포인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텍스트 뷰의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괜찮아요. TV 텍스트 뷰의 줄임이라서 저는 TV라고 했습니다. 는 한 다음에 텍스트 뷰에 네, find view by id 뷰 vi까지 치니까 밑에 자동 완성 코드가 나왔죠. 네,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엔터 해도 됩니다. 리소스에 점 씁니다. id에 텍스트 네, 뷰 하고 맨 뒤엔 항상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tv.set 텍스트를 지정해라 하는데 네, 하이라고 쓰기로 했죠. 우리가 하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문자열을 쓸 때는 앞에 큰 따옴표 뒤에 큰 따옴표로 닫고 맨 끝에 세미콜론 자바 코딩을 할 때는 항상 맨 끝 라인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lt Enter 치라고 네, 떴죠. 따라가서 네, 뜨면 Alt Enter를 눌러줍니다. 누르면 네, 보셨죠? 7번째 라인에 안드로이드 위젯의 텍스트 뷰라는 클래스가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텍스트 뷰 형태의 tv라는 이름을 오브젝트를 선언을 했고요. 뷰를 찾습니다. XML에 선언된 텍스트 뷰를 찾았어요. 찾아서 텍스트 뷰용으로 타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타입캐스팅을 해서 tv라는 함수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 tv라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텍스트에다가 하이라는 걸 넣어줬어요. 이렇게
TV라고 하고 점을 찍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동작. 네,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지정도 가능하고요. 네,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우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 화면 자바 코드와 디자인을 서로 연결을 해 볼게요. 이 소스에 액티비티 메인.xml로 간 다음에 디자인 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네, 디자인을 한번 보면요. OK 버튼에다가 우리가 뭔가 해야겠죠. OK 버튼이 더블 클릭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할 텐데요. 여기서 네, OK 버튼이 동작된 상태에서 여기 누르면 왔다 갔다 해요. 동작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오른쪽에 어트리뷰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 중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온클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온클릭 보이시죠? 클릭을 했을 때 동작이거든요. 온클릭해서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벌어지면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넣었던 샌드 메시지 만든 샌드 메시지 함수가 보여요.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OK 버튼이 클릭됐을 때 온 클릭이라고 하거든요. OK 버튼이 클릭됐을 때 샌드 메시지로 가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네, 저장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파일에서 Save All 또는 단축키로 Ctrl S 해서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한 걸 저장을 하고요. 다시 에뮬레이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떴죠? 떴는데 OK를 누를게요. OK 버튼을 눌러주면 헬로 월드가 어떻게 바뀔까요? 하이로 바뀌겠죠. 누르면 하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닛 3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본 창의 기능을 살펴봤고요. 텍스트 뷰로 텍스트도 추가해봤고 버튼을 추가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동작도 지정해서 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뷰 기능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앱 화면을 좀 더 다양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